전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요즘 극장가 조금 활기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이전 상황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한국 영화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3파전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참 생소하기도 하네요. 네, 지금.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 숫자를 생각하면 물론 좀 아쉽죠.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는 현재 250만 명 관객 돌파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손익분기점이 300만 관객이라고 해요. 300만 명을 넘어서 올해 한국 영화 만들어서 손해 안 봤다 이런 얘기 그러네요. 들을 수 있는 영화 네. 나왔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싱크홀도요. 2021년 최단기 100만 관객 돌파 성공하면서 반가운 소식 흥행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아서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이제 야외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6천 명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형 야외 상영관에서 또 상영을 해요. 지금 로카르노 영화제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로카르노 영화제는 사실 아시아에 특히 한국의 영화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작품이에요. 이게 영화제예요. 유럽에 한국의 다양한 혹은 장르 영화들, 전 세계 아시아의 장르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화제인데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6천 명의 관객과 한국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듣기만 해도 조금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황정민 한다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독특한 리얼리티 스릴러 인질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해서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황정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화 속에서요. 영화 속의 줄거리 자체가 영화배우 황정민이 납치를 당해서 벌어지는 탈출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가 영화배우 황정민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아주 신기한 구성을 보여주면서 또 일반적인 어떤 납치 인질극이 아니네요. 그렇죠. 황정민 배우는 도대체 납치당하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한국 영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3파전 표현이 낯설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진짜 빠르게 바꿨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는 각계의 글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건 없다고 하죠. 극장은 사실 관객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그 분야였고. OTT 서비스 때문에. 그렇죠. OTT 서비스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를 시키면서 되게 천지개벽한 것 같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떤 분명히 있었던 일이 되게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길래 또 이렇게 화려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지만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재앙이 된다는 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작품이고,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 개봉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올드라는 작품입니다. 올드요? 올드. 감독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올드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익죠?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낯익으신가? 뉴가 낯익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제가 올드해서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정말 너무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뭘로 유명하냐면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반전. 뒤통수의 제왕 이런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 올드는요 나이 들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이 나이트 샤말란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이 올드라는 단어가 공포가 됩니다. 나이가 공포가 돼요? 네.
어떻게 나이가 공포가 아니 나이 먹는 게 공포스럽긴 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핑크스 퀴즈 아시잖아요. 아침에는 4다리로 낮에는 2다리로 밤에는 3다리로 걷는 짐승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고 네. 이 삶의 인간의 인생을 이제 하루에 비유한 이런 퀴즈였는데 이 스핑크스 퀴즈를 샤말란 감독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올드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이상한 해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빨리 흐르는데 그래요? 1초가 닷새예요. 1초가 닿았어요? 네. 30분이면 1년. 네. 1시간이면 2년. 아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루가 있으면 며칠 못 살겠는데. 48년이 지나죠. 보통 웬만한 사람은 이틀 정도를 거기서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해변에 한 가족이 휴가를 갑니다. 네. 리조트를 가는데 예. 그 리조트의 매니저가 여기 사람 너무 복잡거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백사장인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네. 이 차를 타고 가족들이 그 파라다이스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더 몇몇 가족들이 이제 그 공간에 합류를 하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상한 일이 문득 벌어지는 거예요. 예. 백사장에는 좀 이상한 물건들도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시신이 불쑥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잠시 엄마 아빠 떠나서 물놀이 조금 멀리 나갔던 5살, 11살짜리 아들과 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청소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예. 분명히 내 아이인데 몇 시간 만에 그 아이가 5살, 11살짜리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나타났는데 그 청소년이 될 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보다는 어른들이 노하는 속도는 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덜해 보이잖아요. 그냥 이분들도 이상하다고 느낀 거야. 몸이 좀 아파. 눈이 좀 잘 안 보여. 네.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그게 이 공간에서 그렇게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내가 이상한 공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돼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네. 그곳에서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요. 도대체 이곳에는 왜 이런 힘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여기 왜 왔는지 이 고립된 해변 속에서 정말 시간하고 싸우는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뭔가 좀 흥미롭거나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샤말란 감독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샤말란 감독이 이 이야기는 그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원작이 있는 그 첫 번째 자신의 시나리오기도 해요. 그 딸들이 영화 일을 하는데요. 예. 이 딸들이 아버지의 날 선물로 이 그래픽 노블 샌드캐슬이라는 작품을 선물을 해줬대요. 네. 이 샌드캐슬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시간,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쓴 이제 그래픽 노블이었는데 그 설정을 딱 보고 일단 샤말란 감독이 판권부터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 어떤 것들을 넣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는 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자각하고 살고 있나?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시간을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죠. 소비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긴 하지만 내가 뭐 어디 사서 쓰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면 사실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의 하루만큼의 시간을 이제 더 이상 하루만큼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소비한 혹은 없어진 이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네. 영화 제목은 안 떠오르는데요. 네. 시간을 사는 영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네. 작품도 타임이라는 작품이었을 예. 거예요. 거기 남의 이제 시간을 막 사고 부자가 되면은 예, 막 맞아요. 시간을 사고 자기는 시간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예. 있는 그러니까 돈 대신 시간으로 빈부의 격차가 막 벌어지는 맞아요. 그런 SF 영화였죠. 여기는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빠른 시간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이가 들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자각을 못하는 이 시간의 속도를 가속화시켜버리면서 네.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관객들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왜 거기에서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이유나 공통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관객들이 머리를 쓰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각자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리조트에 오게 된 것 그리고 그 리조트에서 이 해변으로 몰래 아니면 특별하게 오게 된 것도 다 이 리조트의 어떤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초청을 하게 돼서 굉장히 짜여진 이유를 가지고 그 공간에 오게 되는 거죠. 저 초청한 사람이 뭔가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있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럼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마음의 병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각각의 뭐 의사나 간호사, 심리치료사, 박물관 큐레이터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직업군인데 네. 그 다양한 직업군이 이 고립된 공간 안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씩 활용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거 사실 상상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 어떤 방식인 건지. 네. 그럼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그제서 약간 겁이 나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청소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이 갑자기 어른이 되고 임신을 하면 30분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게 그러네요. 되고. 그러면 이미 아직 아이고 몸은 컸지만 임신도 뭣도 모르는 이 아이가 30분 만에 아이를 낳아버려야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 거고 주변에서 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이죠. 상황이 네.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상처가 나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니까 피가 날 새도 없이 아물어서 흉터가 생겨버린다거나.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영화를 하여튼 봐야지. 예,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포 영화는 아니네요. 약간 SF물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일반적인 공포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그렇게 노화되어 가면서 갑자기 그것에 영혼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순간적으로. 왜요? 우리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 정신세계는 말짱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따라 늙어가거나 가야 되죠. 네, 따라서 같이 뭐 원숙해진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지금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혼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어른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아직도 뭐라 그래야죠? 인식은 아이의 인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 큰 아이가 엄마 그러면서 뛰어오고 그러는 거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그 간격을 조금 줄이면서 저렇게 갑자기 어른이 될 필요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하긴 해요. 근데 반면 이제 어른들의 경우가 그게 굉장히 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도 몸은 나이가 들어가도 이제 정신은 되게 젊다고 스스로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육체의 노화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죠. 그걸 되게 빠르게 보여주는데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영화 속에서 나와요. 이 영화 속에 이제 의사 캐릭터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되게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네. 뭐 말론 브란도와 잭 니콜슨이 함께 출연한 영화가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샤말란 감독의 아버지가 치매를 겪으셨을 때 자신에게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데서 착안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치매가 온 거죠. 네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혹시 그게 이 변해가는 자신의 영혼을 계속 어딘가에 다처럼 잡아놓고 싶어서 같은 질문을 계속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 속에서 그런 설정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정말 내 눈앞에서 막 몸이 나이 드는 게 손이 막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진짜 하루밖에 없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네.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의 밀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거네요. 네,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드가 보여주는 사실은 어떤 미스테리함과 서스펜스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샤말란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약간 깜짝 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철학적인 방식의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바뀌면서 중요한 것도 바뀌게 되고 당연히 선택과 행동도 바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과연 얻는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고 이거 보는데 약간 영화 보고 나왔는데 이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너무 체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2시간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네네. 들어요. 나의 시간이 그러네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마구마구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약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는 매초 지금 올드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네. 진짜 그러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시계를 쳐다보지만 네. 그 그냥 숫자로 자꾸 느껴지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잘 못하는데 그렇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네. 막 이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오, 되게 정확하세요. 정말 시간이 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로 되게 스스로 깜짝깜짝 좀 놀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올드형 혹시 반전 같은 거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 반전의 제왕이시잖아요. 근데 샤말란 감독의 작품은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면 영화가 볼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잖아요.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할 어떤 그의 되게 전설적인 작품 같은 경우도 로그라인이라고 하는 그 반전 한 줄을 얘기해버리면 영화가 다시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이번 작품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금 더 현명하게 아예 아마 옛날 같으면 그 해변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설정 자체를 지금처럼 공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슈퍼볼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신작 영화들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기간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이 광고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 이 미국에서 슈퍼볼 기간 동안에 이 올드라는 작품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봉해서 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해요. 약간 이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설정을 다 보여줘도 이제는 괜찮다. 네네. 본인은 그렇게 믿으셨던 것 같은데 네, 반전을 너무 기대하시면은 실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증으로 남겨놓죠. 네. 그리고 올드와 함께 만나볼 또 다른 영화는 뭐예요? 이 반전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나이트 샤말란이 갖게 된 그의 정말 천재적인 데뷔작이죠. 그리고 너무 천재적인 데뷔작이라서 그 데뷔작이 끝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작품 바로 식스센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거는 이제 이게 작품이 1999년에 개봉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은 사실이고 역사인데요. 이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네. 시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쵸? 이렇게 20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 반전 때문에 거의 난리가 났던 그리고 스포일러
스포일러라는 것에 공포를 만들어냈던 작품이기도 해요. 브루스 윌리스와 천재 아역인 할리 조엘 오스먼드가 만났던 바로 그 영화인데 이 작품도 그렇잖아요. 아동 심리학자,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자신이 이제 상을 받은 날 자신의 과거에 환자가 와서 너 때문에 나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하면서 총을 쏘고 자살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음 해에 그 어떤 아이 하나, 콜이라는 아이를 치료하게 돼요. 콜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비밀을 얘기해 주죠. 선생님, 제 눈에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 뭐 결론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 지금까지 되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반적인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인다라는 나이트 샤말란의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저는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심리적 트릭 같은 건데 주인공이 등장해서 아이와 뭔가를 치료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영화에서 실존하는 세계는 아이의 세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 진짜 트릭이라는 말이 맞나요? 예, 심지어 트릭이죠. 이렇게 트릭을 써서 어떤 시점으로 찾아갔을 때 그 상황이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는 상황들을 샤말란 감독은 끊임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라기보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라고 얘기해주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의 세계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원더랜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보면 사실 이 샤말란 감독은 필라델피아에서 영화를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필라델피아에 여기에 가면 식스센스에 그들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 가면 사인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자기 머릿속에 그만의 필라델피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스센스 이후에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가 또 다시 19년 만에 23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다시 글래스를 만들면서 초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좀 기이한 초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손바닥의 앞뒤처럼 완전히 정반대된 세상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 샤말란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전이 있는 그 영화의 경우에는 진짜 스포일러 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화의 소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상상력,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을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겨도 충분히 영화가 가능하겠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는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약간 영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만 다르게 봐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제 시간을 올드라는 영화를 보면 시간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영화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좋으시겠어요. 자꾸 이런 영화 많이 보셔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기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